네. 사실 뭐 이 얘기는 저도 오늘 아침에 브리핑할 때 했었고 뭐 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 그만큼 네. 시장에서 관심이 뭐 집중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상품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은 지수 레버리지 상품보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심을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금감원 쪽에서 이제 단일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이제 투자 유의 사항을 계속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이론상 그게 가능하긴 한 거죠. 하루에 60%의 등락이 가능하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를 가거나 이건 이론상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3주 동안에 그러니까 최근 3주 동안에 이 레버리지를 사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어떤 투자자들이 수강생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홍콩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투자자들은 가장 불만은 교육료를 왜 4,000원이나 받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가장 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레버리지 저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건 한번 더 봐야 됩니다. 네. 기존의 레버리지 그거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열어놓고. 거의 이제 개미 겉핥기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예. 사실 좀 글쎄요. 교육에 그러니까 저도 4,000원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4,000원이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 4,000원 돈이 분명히 어쨌든 저 금투협회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그게 뭔가 또 다른 쪽으로 투자 교육 관련돼 잘 활용해야 될 텐데 그것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가보죠. 대만을 보면 코스피 앞날이 보인다. 대만이 우리 쉬는 날 어제 34,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장중에 또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랑 뭐 행보가 지금 비슷한데 네. 근데 대만이 우리보다 이 얘기는 선행이라는 얘기잖아. 대만의 어떤 경제 구조나 이제 어떤 수급이나 ETF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거의 유사하다는 부분이고요. 네, 뭐 그렇죠. 과거에 대만이 증시가 급등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는 뜻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를 한 유사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대형주가 이제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TSMC가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대만 증시가 재평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유사한 흐름들.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지수 펀드죠. ETF 같은 경우로 개인 자금에서 ETF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계속 레벨업이 됐었는데 대만 지수 같은 경우는 뭐 1990년도 이후에 전 세계 증시가 다 똑같긴 합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다가 그때 한번 과열장 겪고 나서 굉장히 좀 약간 장기간 조정을 좀 받았죠. 2018년도 이후에 이제 대만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서부터 혹은 재작년서부터 ETF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한 2018년도서부터 ETF가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이제 TSMC 중심으로 이제 구조적인 상승을 지수 상승을 갖고 온 상황인데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지금 일각에서는 뭐 굉장히 높다, 과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8,000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대만 가권 지수가 10,000 넘을 때도 사실 이거 과열 아니냐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대만 가권 지수가 40,000이 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만의 어떤 지수 상승과 어떤 그 성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과 좀 약간 비슷하다 이런 뭐 분석 내용입니다. 예. 그 얘기도 또 있죠. 왜?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수출이 뭐 거의 절반 수준의 기여도로 보면 차지하니까 너무 쏠려 있다 얘기를 하는데 대만은 우리보다 더하죠. 거의 70%인가. 대만은 TSMC만 한 45% 정도 그러니까. 한 기업인데. 이거를 뭐 이렇게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글쎄요. TSMC가 지금 삼성전자를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파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어쨌든 근데 노동자가 회사가 잘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익의 일부를 이렇게 받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과하냐 안 하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고 TSMC를 비롯한 대만은요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훨씬 낮습니다. 임금 인상률도 그렇고 그래서 뭐 대만은 저렇게 돈 많이 버는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과급도 수출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중동 상황 얘기죠.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직 몰라요. 뭐 결론은 그거긴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만 완전히 믿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국방장관이 한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좀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이제 뉴욕 타임스랑 CNN에서는 일단 뭐 원칙적으로 합의는 됐는데 이제 트럼프랑 하메네이의 사인만 남았다. 그게 이제 며칠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이제 국방장관 루비오죠. 루비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은 일단은 합의를 했는데 핵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추후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하든 안 하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한테는 이제 유가만 보면 되는데요. 일단 브렌트유는 나름대로 최근에 좀 약간 조정을 줬죠.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브렌트유인데 지금 현재 $100 아래 있는 상황이고 내려왔더라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WTI도 큰 느낌 없었었는데 일단은 뭐 호르무즈 해협 이제 개방됐을 때 유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개방돼도 뭐 단기적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팽배한 상황이라 일단 이건 좀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돼야죠. 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뭐 유명한 미국 야구의 격언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내용을 또 가져오셨는데 일단 19.9%, 24.9%까지 5%포인트는 올렸죠? 네. 일단 내일이죠. 내일 28일 날 기금에서 이제 5월 달 기금이 가장 중요한데 향후 5년 동안의 연기금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는 회의가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열리는 이제 기금인데 시장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국민연금은 사실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목표를 낮춰서 한마디로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진영이 있고요.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자금이 크니까.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엄청난 뭐 올해만도 뭐 200조 수익을 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건 이제 장부상의 평가 이익이고 이걸 이제 팔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렇죠. 상황인데. 일단 이제 팔 때 어느 정도 시장 충격이 올지도 좀 약간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라도 이게 안 팔았는데 뭐 지수나 여러 가지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들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손실로 바뀌었을 때 그게 이제 미래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 뭐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올해 초인가요? 이제 국민연금이 운영계획 발표하면서 이 2030년도까지 원래 올해 이제 그 회의하면 회의록이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바로 발표가 되면 국민연금의 전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년에 발표가 되는데 그거를 2030년도까지 이제 비공개하기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시장에서는 말과 얄부가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공개를 늦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왜 매년 다음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늦췄냐 그것과 관련돼서 좀 약간 정치권에서 좀 약간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연초에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리지 않았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제 이번에 그 5%포인트 올린 것만큼을 이제 비중을 덜어내야 돼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늘렸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그 5%포인트만큼의 이제 초과분, 그게 이제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오지 않게 된 상황인 건데 그 5%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얻은 그 평가이익이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나죠. 네. 예, 무슨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위원님이 가져오신 이슈가 국민참여성장펀드.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었죠. 네. 뭐 아주
인기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추가로 뭐 하반기에 또 늘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뭐 예정은 사실 됐던 겁니다. 이게 6천억에 끝낼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들 어떤 종목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지 그 얘기들을 좀 플로어에서 자세히 좀 듣기로 하고요. 시장 지금 분위기 좀 잠깐 좀 보죠. 오늘 삼성전자가요 프리마켓에서 24만 원을 찍어가지고 뭐야 한번 싶었는데 이거는 약간 해프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프리마켓에서 보시면 29만 7,500원 보이시죠? 1.7%. 글쎄요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도 2.8%에서 200만 원 좀 살짝 못 미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제 니케이도 그렇고 니케이 6만 5천 원 넘었고 대만도 어제 3,400, 3,400 중반대 넘어가면서 또 역시 장중이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확 올 거라는 생각이 됐는데 아침에 나온 또 중동 상황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느낌이 나는 게 그러지 않았나 또 뭐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끝까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박근호 의원님 통해서 어떤 게 이제 국민참여성장펀드 잭팟 1순위 종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에 이제 ADR이라는 지표를 갖고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임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등을 하면은 개별주 위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코스닥 종목군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국민성장펀드가 코스피에도 투자를 하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적죠. 그래서 코스닥 위주로 이제 개별주 어떤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 이번 주에도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이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런 수혜주는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뜨거우셨기 때문에 나도 이거 국민성장펀드 들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양이 생각보다 적었죠.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기가 좀 높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성장펀드 완판, 자, 하반기 추가 공급 검토. 자, 일단 국민성장펀드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기사가 많이 되기는 했었고 이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의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5년 동안 이걸 투자를 하기 때문에 150조를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30조가 되겠죠. 그럼 그 30조는 어디다 쓰이냐 하면 직접 투자가 이제 3조 원이 쓰이게 됩니다. 정부가 1.5조 원, 민간이 1.5조 원, 기업들과 이제 정부가 콜라보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간접 투자 7조 원. 여러분들이 국민 성장 펀드 사신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기금이 1.5조 원, 민간이 5조 원 정도,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10조 원, 초저리 대출에 10조 원. 이건 네이버가 얼마 전에 받았죠. 이제 GPU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10조 원, 10조 원, 10조 원에서 30조 원을 5년 동안 일단은 투자를 좀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간접 투자, 이 간접 투자가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실 때 바로 이 간접 투자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럼 간접 투자 7조 원 중에 국민참여성장펀드가 7,200억 정도 투자가 대상이 되는 어떤 그 주식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특례 상장 기업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좀 돈을 대준다. 그다음에 상장 직후 기업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상장 직후 기업들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그런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갔을 때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이미지가 확 각인이 되거든요. 뭐 그러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증자하는 성장 기업. 증자하는 성장 기업은 일단 적자인데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데 증자를 하는 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증자할 가능성이 높죠. 이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CB, BW 등 메자닌. 메자닌은 이제 우리가 보통 건물에서 층과 층 사이에 있는 휴게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주식에서는 CBBW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채권의 중간 정도 당기는 걸 메자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블록들 관련된 부분 좀 약간 의외긴 합니다. 그다음에 프리 IPO, IPO 하기 전에 일단은 선행적으로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어제 굉장히 기사가 많이 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모 증권사에서 그 100억, 100억
국민성장펀드 관련주라고 해서 쫙 정리가 돼서 그 연구원 무슨 연구원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연구원분이 이제 이걸 발표를 해서 그걸 받아서 기사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어떤 종목군들을 관심을 받아야 되는지 한국투자증권이 뽑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40% 이상인 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40% 이상인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상증자나 뭐 메자닌 관련돼서 뭐 CB나 BW, 신주인수권, 뭐 전환사채 이런 것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매출액 3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한마디로 성장주들이 보통 그러죠.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보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기업들. 근데 그중에서 적자 유지 중인 기업들 리스트 뽑아놨는데 사실 맨 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고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종목군요. 심지어 이 IT캠은 지금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서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기업이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간 기업이거든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관심을 갖자라고 이걸 리스트를 발표를 해놓은 의도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들은 대부분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우리가 기대를 안 하지만 시장에서 성장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막 400억, 600억, 1000억 아래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거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걸 뽑은 연구원분한테 이게 어떤 개념을 뽑았는지 사실 이 조건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검색기에다 놓고 돌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될 종목군들을 뽑아놓은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뽑은 걸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특례 상장, 그다음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뽑아놓은 거죠. 올해 기술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특례 상장도 해당되고 올해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 직후 종목에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뭐 IM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좋다 나쁘다를 저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기업들이 올해 기술특례 상장을 한 가장 좀 핫한 어떤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IM바이오로직스 뭐 그다음에 뭐 카나푸테라 퓨틱스, 그다음에 IM바이오로직스 두 개가 좀 들어가 있네요. 네, 메주, 그다음에 리센스 메디컬, 여러 가지 인벤테라, 코스모 로보틱스 핫한 종목군들이 좀 몇 개 눈에 보이는데 아까 이제 그 7,200억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로 있었던 기업 리스트가 특례 상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장 직후였었거든요. 그거 해당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한 거지 이런 기업들을 유심히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건 아니다라는 점은 미리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배 고쳐주는 기업이죠. 배 고쳐주는 기업. 자, 지금 이제 부유식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이제 플로팅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섹터인데,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자만 묻어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로팅 데이터 센터 육지가 이제 바다나 강에 만들기 때문에 뭐 부지 확보할 필요가 없겠죠. 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냉각 설비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선박 개조 리트로핏과 관련돼서 HD 현대가 한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좀 높지 않을까. 물론 그 부유식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배를 이용을 해서 개조를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죠. 실질적으로 이 플로팅 데이터 센터가. 일단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미국 데이터 센터 힘세는 이제 수주, 그걸 이제 유지 보수하는 게 바로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하니까 실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대적인 측면에서 일단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다. 차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급등 후에 이게 이제 엔진 수출하면서 같이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조정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나름대로 반등 줬어요. 수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간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실적도 좋아질 어떤 뭐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플로팅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탑3 안에 드는 관련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국민참여성장펀드 그 종목들은 예, 한번 좀 오늘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잘 비교해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어쨌든 액티브 펀드들이 많이 액티브 ETF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언급되는 종목들도 한번 좀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거라면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